문제 가지고 좀 여러분 이론적인 배경을 하나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수가라는 얘기 말을 하죠. 제가 지금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제가 진보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을 제가 확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사건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뭐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애미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있죠. 국가라는 걸 여러분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 정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재산을 가지고 있죠. 법인체죠. 국가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경찰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각종 추상적인 것만이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를 여러분 되게 구체화시켰을 때는 예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예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지출하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그걸 여러분 주인 없는 약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보수분들한테 제가 보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 국가의 예산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쪽인 사람들이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요. 지금 정치인들이 되게 약탈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 재산 누가 뺏어가거나 뭐 담보 잡아서 대출 받으면 여러분 오케이 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는데 국가 재산과 국가의 미래를 여러분 담보 잡고 누가 대출 받고 돈을 펑펑 쓰면 그건 여러분 별 저항을 안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5년이라든가 제가 시민사회 그거 뭐라고 해요? 시민사회로 욕을 하고 거버넌스 막 욕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그 국가를 약탈했어요. 국가의 재산과 예산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산과 약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요. 뭐가 되고 싶은 거면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동해방이니 뭐 남북통일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여러분 자산 소유자, 유산계급을 꿈꿉니다. 이건 보수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간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애들 보고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애들이요. 그랬어요. 과학자. 이게 제일 많았어요. 저희 세대는 항상 과학자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연예인 정말 많아요. 연예인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재산과 관심을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 과정이 재밌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명예까지 얻을 수 있으니 연예인이 좋지. 그리고 연예인 되면 뭐가 되지? 건물주가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연예인들 관련돼서 되게 조회수 많이 나오고 관심 있는 거 뉴스가 뭐예요? 김태희, 비 커플이 빌딩을 샀네, 몇 억에 샀는데 어떻게 했네, 재테크가 어땠네, 이런 거 여러분 조회수 되게 많습니다. 연예 뉴스에서 꼭 들어가죠. 대한민국의 욕망이란 건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간물주가 되고 싶어 하고요. 간물주가 안 되면 여러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 몇 개라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다 자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노동을 안 하고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어요. 야, 근데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박탈감이 느껴질까? 당연하죠. 그 숫자가 느니까 옛날에는 그런 남의 세상 얘기였어요. 주식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일찍 은퇴해서 뭐 이렇게 연금 이렇게 임대 수입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남의 세상 얘기였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하고 사는 거지라고 하고 모두가 다 내 주변 친구들이나 다 같이 이 국가 공동체가요. 노동하고 생산성 모두가 다 월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바라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월급 보러 나 요번에 월급 몇 % 올랐다. 나 월급 얼마 받는다? 알았어. 나는 집값 얼마 뛰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보다 여러분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 수익률 얼마야? 아, 나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했는데 와, 수익률이 8000%야. 80배 뛰었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8천만 원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야, 누가 요번에 뭐 했는데 어땠다며? 누가 옛날에는 야, 네 집 애가 서울대 갔대. 야, 자식 잘 키웠네. 이랬는데 야, 네가 몇 학번 누구가 요번에 비트코인 샀다며? 걔 돈 벌었을 때 주식 투자해서 했다며? 요번에 건물 샀다며? 야, 그 회사 취직했는데 IPO 해가지고 뭐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집 샀대, 빌딩 올렸대. 이런 얘기들. 노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산과 관련된,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싶다, 무엇을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노동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다리 쭉 펴고 살고 싶다, 이런 거요. 그런 지금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무서운 게 말이죠. 그렇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서 그런 자산 가진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도 동기생 중에서도 몇 명씩 이렇게 늘어가고, 오피스텔 뭐 여러 개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하면서 월세 받고 빌딩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보이니까 이제는 그게 상대적 박탈감과 막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 고립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자산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불만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자산 소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 그러니까 삶의 그 누리고 사는 거, 뭐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소비를 하면서 뭐 자동차 나 뭐 내구재들 이렇게 소비하는 양 이런 거 점점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소비는 다양화되고 늘어가고 삶의 질의 수준은 높아가는데 모두가 다 불만이야. 모두가 다 불만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자산이 없을까 하다가 여러분, 국민들이 불만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가를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그러면서 의무는 뭔데? 나한테 불로소득 내놔, 기본소득 내놔. 국가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잖아. 오케이, 국가가 모두의 자산이라고 치자고요. 국가의 모두가의 자산이라고 치면 여러분, 그 국가가 국민들한테 불로소득, 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한다고 해도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될까요? 국가의 소득, 국가의 세금을 걷던, 국가의 자산을 가지고 했던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정치가 약탈적이 돼요. 정치가 5년 임기의 정치인들이 지금 국가를 약탈하고 미래를 약탈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만을 누그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국가가 파산하죠. 지금 여러분, 이 포퓰리즘 정치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간물주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너 간물주가 아니니? 그러면 나는 너하고 결혼을 안 하고 내 새끼를 노동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출산율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들은 점점 누가 채워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요. 이게 여러분, 서구 선진국이라는 데에서의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는 뭐냐면, 자산 계급을 향한 금융 중심의 자산 형성과 자산을 중심, 유산 계급이 되고 싶은 그 엄청난 욕망 속에서 그거에 편승된 자국민과 평등이, 그거에 편입이 되지 못한 자국민 사이에 엄청난 계급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걸 재산을 얻지 못한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면서 국가를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노동이 빵꾸가 난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태에서의 사회적 갈등, 욕망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만 상황이 모두를 향한 혐오와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지금 선진국과 전 세계가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거에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수익률이 아니라 생산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생산력을 향해서
그 생산력을 높이는 기술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사회, 문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 계급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삶이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나라가 차원이 다른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사회 비판 세력이나 기타인데 공산주의를 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건 유산 계급을 뭐 적대시하면서 유산 계급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사회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건 없어졌는데 뭐가 전부 다 이 전 세계 좌파들이 뭐에 집중한다? 국가를 약탈하는 거에 집중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전 세계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 자기 재산을 지키면 그만이지 국가 재산이 약탈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들도 됐어. 그리고 그 국가 재산이 약탈당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는 되게 골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국가가 자기를 세금을 왕창 뜯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국가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국가는 나한테 세금을 왕창 뜯는 거고, 저놈은 정부? 저거 내가 뭐 지킬 필요도 없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난 세금 적게 내는 나라로 갈 거야 하고, 막 부자들이, 세계 그 세금 적게 내는 나라로 막 돈 세탁하고, 뭐, 재산 이전시키고, 뭐, 텍스 헤이븐 만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정부를 약탈 대상으로 포퓰리즘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국가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 뭐 발권하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 뭐 영국이 됐건, 일본이 됐든, 이런 데들은 통화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막 발권을 하고, 그리고 발권을 했더니, 저 발권을 하는 거 저 도둑행위야! 누가 저렇게 발권을 해서, 자기들의 소득 삼아서, 뭐 재정 지출하래! 그러면서, 탈중앙화, 뭐 이러면서,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화폐도 나오고, 그러더니 전 세계가 이 세상이 지금 이 질서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답이 없는 질서야. 그러더니 전 세계가 전쟁까지 하네?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상황, 뭐 혼란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일반적인 용어로 이걸 설명을 할까 하다가 꽤 고민을 오래 했는데, 제가 요새 이제 오늘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 세계 지금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좌우의 대립, 기타 등등 좌파의 과제, 우파의 과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등장 이런 거에서 그거에서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히 신드롬이거든요. 그냥 오늘 뭐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고민정이요, 자기 영상 몇백만 나왔다고 막 그랬대. 그게 당신 때문에 그 조회수가 몇백만 나왔어. 한동훈 때문에 몇백만 나온 거지. 나 그거 진짜 웃겨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그런 원칙을 지키는, 지금 원칙이 무너지고 그냥 다 이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뭐 국가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가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라면, 저런 엘리트라면, 저 국가 엘리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국가 엘리트, 일명 서울대 법대, 뭐 고시, 검사, 그러면서 정의로운 검사,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준 저 사람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껏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돌 짓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한동훈을 향하는 민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렇게 민심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무슨 우리가 그 정도령 찾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윤리를 만들고, 다시 애들이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 저 건물주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노동을 중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꿈이 있고 사람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여러 담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보수 정당의 담론, 뭐 사회, 경제, 뭐 문화, 뭐 젠더,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제대로 된 담론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죠.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만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